앞선 업계에서 바라보는 1인 미디어, 그리고 법률 쪽에서 바라보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기업에서 바라보는 1인 미디어,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테마를 잡아봤는데요. 네, 요즘 거치셨습니다.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분과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원고 팀에서 1인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페북지기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의 아니게. 보통 이제 페이스북 운영자라고 생각하면 20대 후반의 대학 한 대리급 여성 직장인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후면에는 저 같은 분들이 뒤에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퍼소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이제 페이스북도 하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성격과 이런 연령, 나이를 하나에 규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상직 변호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이 저작권 얘기.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거 픽사베이라는 저작권 사이트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표를 제가 갖고 오기 전에 제 딸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플랫폼이 뭐야? 아빠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승객을 약간만 좀 달리 본다면 온라인상에서는 방문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토대, 하나 이제 IT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IT 서비스 플랫폼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좀 대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플랫폼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잊혀져간 플랫폼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1인 미디어 입장에서 어떤 플랫폼이 뜬다던데 나도 거기다 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없는 고객들도 별로 없는 플랫폼도 있죠. 근데 다 목적 지향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업 얘네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로 한번 좀 꾸며봤습니다. 먼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 왜 앞에 있는 저 녀석은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은 왜 플랫폼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를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들이 되게 많은데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1인 미디어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우 형태로 저희가 제안 드리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 참고하실 수 있게끔 풀어봤습니다. 먼저 플랫폼 전쟁의 시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뭐 고객에게 답이 있다.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교과서가 역시 답은 답일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검색과 구독이라는 온라인상에 있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예전에는 검색 중심으로 플랫폼이 움직였다면, 그리고 컨텐츠가 유통됐다면 지금은 구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을 검색 중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봤으면 합니다. 포털 검색을 통한 미디어 소비,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뭐 궁금할 때 네이버 검색해봐. 이게 하나의 문제, 하나의 워딩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만약 1인 미디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자동 완성이 뜨죠. 그 다음에
블로거 영향만 본 겁니다. 연관 검색어, 파워링크, 블로거 형태가 뜹니다. 여기다 만일 LG전자에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면 저희는 이 안에서 이게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다 광고를 걸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 광고를 클릭해서 나오는 랜딩 페이지에 신뢰할까요? 이 블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신뢰할까요? 당연히 블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형태 때문에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블로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다음이나 구글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오늘 이 이후에 레인보우 지수님이 오실 건데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레인보우 지수기라고 검색해볼 때 통합 검색입니다. 쭉 떴을 때 블로그 최상단에 마케터가 간다 레인보우 지수기라고 해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 팀이 레인보우 지수님을 만났던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블로그가 됐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레인보우 지수 블로그로 1인 미디어 컨퍼런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컨퍼런스를 홍보를 한 거죠. 하나의 키워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스텝 중에 한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마케팅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아이사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검색 패턴을 어떤 심리적인 동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걸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어텐션이라는 지각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관심이 생기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검색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검색하다 보면 흥미를 느끼고 싶겠죠. 그리고 직접 포털에서 검색하는 서치 행위가 일어납니다. 이 서치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요. 정보를 찾은 후에 이걸 공유하는 형태. 이걸 이제 덴츠라는 일본의 마케팅 회사가 아이사스 이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이론들이 있지만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에서 쓰는 이론 중에는 이 이론이 하나 이제 큰 바이블처럼 통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론도 사실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검색 패턴을 통한 하나의 이제 큰 틀이 있는데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그 검색 중심으로 소비자의 어떤 온라인상의 행위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상위로 많이 방문된 미디어가 영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SOV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이제 뭐 가령 네이버에서 스마트폰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쉐어러브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검색 결과에 얼마나 많은 자사 관련된 키워드들이 노출되느냐,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KPI 하나의 이제 성과 지표로 삼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은 검색 결과가 노출된다고 한들 그게 기업한테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혹은 사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퀘스천을 계속 달게 되는 거죠. 역시 많이 방문한 미디어 영향력이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블로그 하단에 이렇게 이제 방문자 수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검색이 중요한 미디어 유통 구조에서는 방문 수로 미디어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게 ABC 협회에서 발표한 기존 신문사들의 발행부수 순입니다. 발행부수가 높다고 그 매체가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뉴스가 페이퍼로만 유통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전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딱 여러 가지 숫자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적당한 시기에 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일 방문자 수가 뭐 5,000명 내외, 4,000명 내외, 혹은 뭐 10,000명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탈 한 800만 정도의 방문자 수를 기록한 블로거도 있네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그 800만, 곧 1000만을 바라보는 이 블로그, 여러분이 아시는 블로그인데, 어느 블로그인지 아시는 분? 네, 말씀하시죠. 네, 정확합니다. 네, 어제 한번 검색해봤는데 800만이시더라고요. 조만간 1000만 되면 한번 그 100만, 1000만 될 때마다 이벤트 크게 여시거든요. 어디서 그런 경품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그때도 저희가 함께 가서 성지순례하면서 축하해드렸으면 합니다. 자, 앞서 예, 전달해 드리죠. 저희 그 비틀마우스라고 딱정벌레 마우스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가 as is,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요. 기업의 고민이 이 이유에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 구조가 검색에서 플랫폼 구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축이 크게 세 가지다라고 본 거죠. 데이터는 급증하고 있고, 정보는 범람하고 있고, 미디어는 과잉시대입니다. 데이터, 정보, 미디어.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데이터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덩어리죠. 정보는 단어와 단어, 데이터와 데이터.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여진 유의미한 사실을 전달하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이런 정보들을 담는 그릇인 거죠. 첫 번째,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다. 검색 대상이 너무 많이 커졌고요.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검색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두 번째,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고 검색 결과 신뢰도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색해봤자 믿을 게 없다는 거죠. 미디어의 과잉, 1인 미디어. 제가 딸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그런데 12살 된 저희 딸도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꼬마 화가라는. 예, 세상에 이제 하나의 큰 틀을 블로그라는 틀 안에 그리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1인 미디어는 글만 쓸 줄 알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허들이 되게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기업, 정부, 기관도 미디어가 있고, 앞서 행정부 장관 분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소개할 정도니까요. 언론 미디어는 뉴스캐스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캐스트 시절에 뉴스가 50여 개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로 노출되는 매체는 600개에 가깝습니다. 한 10배 이상이 넘은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급증하고 정보가 벌람하는 시대에서 모든 걸 검색하는 패턴이 사람들이 지쳤고 그리고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저희가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게 소셜 플랫폼입니다. 소셜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이 프로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마이 프로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친구 맺기, 팔로잉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우리 공간이라는 담벼락이 있잖아요. 이 담벼락 안에 담벼락을 통해서 친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담벼락 주인한테 쓸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은 거죠. 담벼락을 통해서 내가 구독한, 내가 친구 맺기 한 사람의 소식을 전달받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소셜 플랫폼이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라면 그럼 소비자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자신과 취미가 동일하거나 소비 행태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성향을 지닌 친구의 선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팔로잉한 친구가 어떤 제품을 샀다면 한번 나도 사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어떤 아이템을 얘가 구매한 거예요. 나도 한번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직접 검색해서 나오는 네이버 검색 결과보다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구의 선택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는 구독하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하는 패턴이 이렇죠. 팔로잉이라는 걸 통해서 팔로우를 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한 가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쉽게 풀어보자고요. 혹시 아시나요? 예, 요즘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힐링받고 있는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예, 약칙이라는 페이스북 유저인데 서양 화가가 만든 하나의 페이스북 사이트입니다. 가끔 이제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울먹거릴 때 한번 보면 좀 마음이 위안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패턴이 좋아요를 눌러서 구독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행위가 제 타임라인에 보이는 거죠. 김대리는 아주 멀티 플레이어야. 어머 왜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업무하면서 톡도 하느라 멀티플레이어다 이런 얘기고, 부장님은 하겠냐고 부장님도 낚시 잡지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이제 서로 상호 디스하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내가 검색해서 보는 게 너무 지친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야측이라는 사람이 기업의 얘기를 한 번만 건드려주면 그 파급 효과는 저처럼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무한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다스라는 개념이 조금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텐션, 인터레스트, 서치였는데 디스커버리라는 형태로 변하고, 액션과 쉐어라는 개념이 서브스크립션으로 변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구독한 내용들을 직접 내 타임라인에서 발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는 적극적인 행위보다 내가 원하는 걸 잘 알려주는 누군가를 구독해놓고 내 타임라인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그래서 요즘에 큐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하나의 키워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큐레이션을 내 친구가 해주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트렌드 안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타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투영돼서 발견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앞서는 많이 방문하는 미디어가 영향력 높은 미디어였다면 지금은 많이 구독되는 미디어가 영향력이 높은 미디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기업에서도 하나의 미디어를 평가할 때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한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채널에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지 총합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광고 비용을 네이버 광고에 집행하는 것보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얘기가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전쟁의 시대, 이거 다 아시겠습니까? 몇몇은 아실 텐데요. 이건 네이버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네이버 폴라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거고요. 네이버에서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TV캐스트, 네이버의 미투데이, 그리고 다음에 요즘, 이런 그 플랫폼들이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고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네이버에서 미투데이 혹은 요즘 무슨 서비스, 핀터레스트가 나오면 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예산도 그대로고. 그럴 때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핀터레스트를 아주 잘하시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 얘기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업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기업의 고민을 좀 두 개로 정리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만들어야 하는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거고요. 모든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독자가 많은 미디어가 우리 회사를 언급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랑 멀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소셜 플랫폼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스토리를 갖춘 미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어렵거든요. 누구나 쉬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디지털 홍보팀에 오기 전에 언론 홍보라는 기존 홍보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복귀한 케이스인데요. 이 멀티 플랫폼에 대한 논리를 기존 미디어 대비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셜 플랫폼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한번 보자고요. 시간, 소비하는 시간과 유통되는 컨텐츠로 본다면 기존에는 블로거 중심에서 어떤 중심이 변하고 있는지
크게 소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이스북의 약 90%가 모바일에서 소비된다고 하잖아요.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이라는 건 사실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또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 혹은 뭐 노른자 같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는. 근데 변할 겁니다. 언젠간 또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때 또 이사를 해야 되느냐? 막막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번 좀 더 다루겠습니다. 우선 스토리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레인보우 지숙님하고 LG전자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제 하나의 큰 글인데요. 지금은 저희 필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직접 교체하고, 이 시모스라고 부르나요? 맞죠? 뭐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F2로 눌러서 들어가서 메모리가 용량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는 이런 글이었는데, 여기에 엑스노트라는 LG 노트의 브랜드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게 pom프나 끌량이 돌면서 엄청나게 이제 회자가 된 거죠. 그리고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LG전자 보고 있나? 이거였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믿을 거를 홍보해주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고 있냐고. 글쎄요. 댓글 보고 있다, 임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희랑 함께 호흡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LG전자 PC 모델을 활동하신 즈음에 제가 다른 업무를 이동하느라고 오늘 처음 다시 뵙게 됐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똑같은 컨텐츠, 똑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조금은 뾰족하고 조금 모나고 조금 눈에 띄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은 긱스럽고 조금은 마니아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쑥스러운 순록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결론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약간 외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사들, 기자들을 만나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름미디어 다시 백을 했는데,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름미디어가 종합 언론사와 같은 마인드로, 같은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JTBC, 그러니까 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JTBC라는 하나의 방송을 내고, 또 중앙일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중앙일보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는데요? 미디어가 변하고 있고, 유통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겁니다. 멀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필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적화된 플랫폼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언론사와 같은 상황으로 이런 독자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만난 독자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채널을 종합 언론사와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거나 트위터는 기존 언론사의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그림 위주잖아요. 그러면 패션 잡지나 요리 잡지, 페이스북 중에서 카드뉴스는 잡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는 바와 같고, 만일 이게 SBS 방송이라면 디지털 쪽인 페이스북과 네이버 포스트는 SBS 방송에게는 스브스 뉴스 같은 역할이죠. 저는 스브스 뉴스가 하나의 디지털 별도의 팀이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SBS의 방송팀인데, 그들이 만든 컨텐츠가 SBS 뉴스를 통해서 재이통되는 걸 봤어요. 그만큼 디지털이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뒤엎는 좀 혁신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와 생산과 공유되는 형태는 동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좀 본다면, 공식 커뮤니케이터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 블로거 필진으로 모집 공고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평가단과 직접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제안을 쓴 이유는 제가 LG전자 페이스북 운영자로 한 3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중학생 한 분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무작정. 유튜브로 타임스냅으로 한 3시간짜리를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그거를 한 15분에 추적해서 주셨는데 뭐였냐면,
스마트폰을 종이접기한 사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건 거의 딱 대답이 와우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분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 내부에도 직원 기자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걸 하셨고 꿈이 뭔지. 그래서 그분이 약간은 제아에 있다가 올라오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 스마트폰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도전을 갖고 열정적으로 직접 뭐 안 되는 거 뭐 so what, why not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더블러거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요. 뭐 연말에 저희가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면 저와 함께 호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네요. 멀티 플랫폼을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의 플랫폼에 집중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종합 언론사를 운영하는 CEO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플랫폼에 맞는 구독자를 확보하자.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생각하자면 플랫폼은 언제든지 변하고 흥망성쇠하기 때문에 건물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바뀌더라도 나를 찾아왔던 이웃은 내가 건물을 이주해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플랫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락하고 차별화된 스토리를 확보하는 게 방안이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그냥 전반적으로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었을 뿐입니다. 이 고민 안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다양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고민을 좀 교집합으로 풀어낼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앞서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